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6월 2일 새벽 영상인데요. 오늘 좀 상승을 할 만한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거나 날아간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이 좋고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성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해외 증시 잠깐 보고 있는데 이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물론 100%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미국 증시 올라간다고 그래서 우리 증시가 바로 오늘 상승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영향을 조금씩 받기 때문에 약간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우 산업이 지금 시간이 3시 반쯤 지나고 있는데 0.16%, 미국 나스닥이 0.04% 떨어지고 있고 다우 산업은 0.16% 상승하고 있고 S&P 500은 0.05%, 0.4%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죠. 이제 인플레 우려가 조금은 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유럽 증시도 보면 인플레 우려를 넘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처음에 인플레 얘기가 나오면 자꾸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충격이 오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죠. 아, 이제 인플레 한다는구나. 인플레가 올라가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에는 충격이 있지만 자꾸 나오면 언젠가 무뎌지게 돼 있죠.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했죠. 자,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 건설 지출 등 중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 오르는 모습이라 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영상에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몇 개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직 크게 상승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살펴볼 자리가 오지 않았나 해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엔지죠. 민엔지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데 이 민엔지라는 회사가 자, 세틀뱅크의 모회사죠. 세틀뱅크가 민엔지 자회사인데 바이오 11이라는 자회사도 갖고 있어요. 또 민엔지는 1분기 매출이 엄청 좋았었는데 이렇게 2분기에도 자 최고의 매출을 기대한다는 기사들이 있죠. 이 민엔지는 이 바이오 11 지분을 취득했는데 그러면서 순환 출자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이 민엔지의 이 바이오 11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자, 이렇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면역 항암제 CDO 계약을 체결한 이런 이제 바이오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핫하죠. 그래가지고 회사 같아서 하는 것보단 이 백신에 관련 이슈와 기대감 때문에 이런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계약을 하고 있는 이 바이오일레브라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두고 있는 게 민엔지죠. 이 민엔지 시총이 2,400억짜리예요. 자, 2,4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1,000억, 1,200억, 자, 올해는 2,10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도 이 친구는 계속 좋은 이 흑자,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어요. 주식은 실적에 반하지 않죠. 자, 현금 유보율이 2,000%, 부채 비율이 49%로 굉장히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PBR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사실 많이 높진 않아요. 자, 장부상 가치가 10,000원인데 1.88배 정도 받고 있죠. 물론 이게 1.0배 이하인 저평가된 주식들도 많긴 하지만 나름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 낮은 건 사실 좀 못 가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또 너무 높은 건 위험하긴 하지만 1.88배는 아주 높게 받나거나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넨지는 추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넨지의 이 차트를 보면, 음, 자,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새벽 영상 찍은 이제 요때부터죠. 근데 이제 어제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어제 이 좋은 모습 보여줄 때 거래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제 거래량이 65만 주 정도 나왔는데, 보통 이 친구 10만 주, 20만 주 넘기기 힘들죠. 근데 이렇게, 자, 65만 주가 나왔고, 예전에 조금 이 매물대가 있었어요. 중요하게 좀 뚫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를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었는데 21년도 4월 달에 형성된 이렇게 매물대가 돼요. 이 자리를 뚫어주고 오늘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5일선을 타고 추세를 잘 유지할 확률이 있어요. 물론 너무 높게 들어간다면 5일선을 이탈할 때 당연히 손절, 뭐 높게 사신 분들은 아니면 밑에 사신 분들은 뭐 익절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죠. 지금 아직 예전 고점까지도 가지도 않은. 그러니까 보통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좀 살아나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나 예전 고점을 찍고 있는데 아직 못 찍고 있죠. 그래도 추세를 잘 살리고 있는 이런 주식입니다. 따라서 이 미렌지는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보시면 이 박스권 탈출한 게 확연히 보이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꽤 지루하게 이렇게 1월 달부터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저점인 이렇게 보시면 16,000원대 가면 고점이 한 뭐 2만 원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박스권을 완벽히 돌파해 놨죠. 이 밑으로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기 추세의 상승이 확정이 되는 5주선을 완벽히 이탈해 놓고 이렇게 추세 전환의 캔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지표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넨지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올 필요가 있어요. 자, 외국인이 계속 싸고 있고 기관 투신 전부 들어왔죠. 자, 연기금 들어오고 산업펀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넨지는 특별히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한 사실 시장이 흔들려도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주식들이 조정권에 온다면 오히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번 이베이 매각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이베이 관련해서 그 매각 관련 이슈가 좀 있는데 여기 이베이 코리아라는 게 지마켓과 옥션 이런 이제 회사들을 운영하는 건데 이 지마켓 옥션에 이제 간판 결제 보셨죠? 그 결제창 뜨는 거 이런 간판 결제를 진행하는 게 세틀뱅크예요. 미넨지가 이 세틀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갖고 있는 친구가 자 미넨지입니다. 미넨지 이 자회사인 세틀뱅크도 이제 같이 볼 건데 이 세틀뱅크를 보면 시총이 3천억짜리예요. 자, 그 미넨지에서 상장시켰죠. 이 간편 결제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이 세틀뱅크 이슈도 마찬가지로 이베이 매각과 관련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역시 매출이 좋죠. 자, 1분기 영업이익이 매출이 좋고, 역시 연결 재무제표다 보니까 미넨지가 이제 같이 갖다 쓰다 보니까 미넨지의 재무제표도 좋은데, 세틀뱅크는 다 좋은데, 이 장부 가치가 13,000원짜리가 현재 시장에 34,000원 받고 있죠. 미넨지는 이게 1.88인데 세틀뱅크는 2.60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세틀뱅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자,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우리 우상향 할 거야. 그러면서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 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월봉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추세가 이렇게 우하락일 때는 우하락의 길을 가려는 경향이 크고 턴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으면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중기 추세 상승과 하락의 확정은 5주선이 하는데 원체 5주선의 이격이 붙어 있죠. 10주선, 20주선. 이 얘기는 이 주식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한 게 없다는 얘기죠. 즉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던 주식인데 이제 5주선 회복을 해주고 있죠. 모든 주식은 5주선 회복할 때가 좋아요. 5주선 회복해주고 이 자리가 일봉에서 21선이 됐을 때 상당히 좋은데 요렇게 세틀뱅크는 21선을 잘 타고 올라간 주식이죠. 따라서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6월 7일 그 매각 이슈 이베이의 위치에 있죠.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선반영이 돼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넨지 올라갈 때 세틀뱅크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사실 지금 상황은 미넨지가 더 좀 빠르고 조금 더 강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틀뱅크도 좋지만 자회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미넨지도 같이 이렇게 조금 관심 갖는 게 어떤가 자 생각해 봅니다. 자, 사실 이베이 매각과 관련해서 이 대장주는 한국맥널티죠. 자, 한국맥널티는 이베이 매각이 관련해 대장주냐면 파트너사죠. 자, 하는 일은 이제 이 원두커피. 자, 커피 전문 업체죠. 원두커피 연구소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 이 파트너사로 알려지면서 한국맥널티 주가가 강했죠. 또 이제 뉴욕 증시 상장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맥널티를 제가 얼마 전 새벽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제는 좀 올랐죠. 물론 더 오른지 떨어질지 그걸 미리 맞추는 사람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상승률은 좀 있어요. 있는데 자리가 높죠. 자, 한국맥널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자, 이때부터 제가 한국맥널티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새벽 영상을 찍었는데 다음날 11%, 다음날 20%, 자, 어제도 3% 이렇게 올랐습니다. 추세를 일봉에서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갈 수 있는 여건은 있어요. 또 월봉에서 보시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3달 전에, 4달 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자, 돈이 들어왔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물량을 다 정리했는데 사실은 낮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16년도 2월, 3월, 이렇게 1월, 4월 달까지 못 들던 이 변곡점짜리 매물대가 있어요. 이거 맞고 떨어진 거죠. 물론 이 친구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15,000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월봉에서 이렇게 낮은 데서 자, 장기 투자라는 관점이 아니고 이렇게 스윙으로 들어간 관점이 아니라면 월봉의 예전 고점 높을 때는 약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이것 뚫으면 더 크게 잘 날아가요. 대표적으로 선익 시스템이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바로 예전 고점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데가 여기였는데 요렇게 자 3월 달에 여기서 팔고 났더니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때도 일단은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자리를 뚫어주면 더 크게 올라가고 만약에 못 뚫어주면 14,500원대 맞고 밀릴 확률이 있어요. 이 맥널티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예요. 근데 매출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현금도 640% 갖고 있고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이 현재 회계장부 장부 가치가 3,300원짜리인데 3.64배 받고 있죠. 12,000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5,000원 가면 이게 4배 가까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게 꼭 정확하진 않아요. 시장에서는 5배 받는 것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6배, 7배 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3, 4배, 4배 넘어가면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적으로 일봉에서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5일선 찍고 들어나갈 때가 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고속도로 지하와 함께 철도 관련주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지하와 함께 철도 관련주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영상 할 때는, 제가 뭐 이게 저녁 때 당일 시황 정리할 때 한번 해드리죠. 근데 새벽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철도 관련주인 우원개발이에요. 자, 우원개발을 왜 보셔야 되냐면, 요렇게 추세가 우하향으로 걷기 시작한 20년도 4월 달에서 작년 11월 달에 추세의 턴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만 돌아 나갈 거야. 자, 왜 돌아 나갔을까요? 앞으로 조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그러면서 5개월 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한번 하락의 길을 타기 시작하면 쭉 하락하는 현상이 있지만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들면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예전에 지지부진하게 못 뚫던 자리가 하나 있어요. 자, 18년도 5월달, 이렇게 20년도 5월달에 이 자리 돌파하기 힘들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꽤 오랫동안 이 자리를 못 뚫었다가 드디어 3월달에 돌파하고 4월달에 안착, 5월달에 이 위에 있는 다는 걸 한번 보여줬고 이번 달 출발 선상이 여기죠. 그러니까 5일 선상이 6,79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중기 추세를 완벽히 돌려놓기 위해서는 사실 5주선의 회복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3월 12일 날 5주선을 이렇게 딱 회복해 준 것처럼 한번 5주선 회복하면 추세를 잘 타고 가는데 아직 5주선 밑에 있긴 하지만 이 주봉보다 큰 그림인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의 20주선 근처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제 그렇지만 주봉에서 5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주식이 한 번에 크게 급상승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 매물대들이 좀 있죠. 이렇게 간간히. 이런 걸 좀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꼬리 달고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20일선 안착하고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이 우원개발은 시총이 1200억짜리인데 사실 매출이 좋아요. 1200억짜리가 2100억, 2900, 3000억 자기 시총의 2배 정도가 되는 매출을 올리죠. 굉장한 회사죠. 영업이익도 해마다 엄청 좋았는데 올해 조금 작년에 조금 안 좋았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렇지만 현금 유보율 1000억, 부채 비율 60으로 나름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요. 몇 가지 기사를 챙겨보면 이렇게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자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죠. 649억 원, 468억 원 계약을 했고 또 SOC 투자 수혜 부과이라는 게 사실 철도나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굉장히 좋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상당히 좋습니다. 주고장창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두산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이런 회사들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두원개발입니다. 그래서 우원개발입니다. 그래서 우원개발은,
요렇게 이 두산중국 이렇게 흘렀듯이 저렇게 흐를 확률이 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개발까지도 조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 철도 관련주 중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게 제가 현대로템을 얼마 전부터 좀 말씀드렸었는데 상황이 좋아졌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두산중공업처럼 잘 유지하고 있죠. 상승 추세를. 모든 주식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달리는 말에 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는 말이라는 게 지금 막 상한가하고 변동 걸리고 막 이렇게 난리 피는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추세가 상향인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추세가 하향인 주식을 건들게 되면 여기서 사서 물타기해서 여기서 물타기, 여기서 굉장히 힘들죠. 계속 손실이 커져요. 그렇지만 추세가 상향인 종목을 꾸준히 모아간다면 거꾸로죠. 자, 분할 매수가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5개월 선이 60개월 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60개월 선, 보통 모든 주식들이 60개월 선 뚫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60개월 선 위에 있고 이 위에서 돌아 나가기 때문에 이 추세를 굉장히 잘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 순간 3만 원까지 갈 수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예전에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있던 이 박스권을 이제 막 탈출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2만 1,000원대, 2만 800원대 이렇게 돼요. 이 자리를 드디어 빠이빠이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앞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대량 거래를 기준으로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굉장히 핫하게 잘 올랐다가 이렇게 잘 올랐다가 꽤 오랫동안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어제 이쁜 양봉 하나가 잘 제대로 떴는데 이 양봉이 떤 의미가 조금 있어요. 옆으로 지루하게 가다가 드디어 빵 올랐습니다. 이런 사회간접자본 SOC 현대철도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이 근처에서 끝났는데 아마 음봉 하나 떨어지고 다시 양봉이 올라가 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정배열의 시작이죠. 주봉에서도 역시 5주선 20줄 뜨는 골든크로스가 생겼고 주봉의 추세를 잘 유지하는 초입 부분에 있죠. 이 현대로템은 시총이 죄송합니다. 이 현대로템이 자 시총이 2조짜리죠. 2조 3천억짜리인데 2조 3천억짜리 매출이 2조 4천억, 2조 4천억, 2조 8천억 이렇게 나요. 매출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영업이익도 그에 반해서 그에 맞게끔 굉장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로템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1.73배 PBR이 자 정부 가치가 12,000원인데 이거보다 조금 비싸게 받고 있죠. 하지만 1.73배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3, 4배가 되면 조금 높게 판단이 되는데 이 현대로템의 PBR이 3, 4배가 되면 주가가 4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당연히 차익 실현하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의 현재 주가의 위치라든가 추세가 원체 잘 살아 있어서 조금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민엔지, 자, 스틸뱅크, 우원개발, 현대로템, 한국메널티인데요. 한국메널티는 조금 손이 빠르신 분이 좋아요. 원체 변동폭이 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민엔지나 이 스틸뱅크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엄청 급등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어제죠? 어제 새벽 양장에서, 그리고 또 어제 시황 정리를 하면서, 이 중국에서 이 세단어 정책을 허용했죠. 자,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종목들, 뭐 제로투 세븐 같은 이런 유아용품 쪽도 많이 가긴 하지만, 유아 교육 쪽도 많이 가죠. 대교나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시황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대교라는 종목을 보시면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월봉에서 이제 바닥에서 탈출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20개월 선을 깼을 때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모든 주식은 20개월 선이나 60개월 선을 굉장히 힘들어요. 뚫기를. 그만큼 매물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 달 출발선 자체가 20개월 선 위에죠. 이 얘기는 대교가 20개월 선 가격으로 보면 이렇게 4,5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예전의 매물대를 다 빠이빠이 시켜놨습니다. 안녕, 우리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 5주선에서 추세만 잘 유지하면 엄청나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죠. 몇 주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추세를 유지하는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고 어제도 저점이 5일선 꼬리를 찍고 딱 올라갔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음봉 양봉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대량 거래 이때 한 25% 갔다 왔는데 이거에 발맞춰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대교는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가 웅진 싱크빅이죠. 자, 웅진 싱크빅을 보시면 요렇게 월봉에서 자, 아까 금방 대교를 말씀드렸듯이 대교는 요렇게 20개월 선에서 이제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주식이. 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웅진 싱크빅은 조금 더 위에 있는 60개월 선 위에 있죠. 이 친구 6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물론 60개월 선 깨면 일단 손절했다가 5개월 선이나 이런 데까지 밀릴 때 사는 게 맞아요. 요렇게 3달 전에 대량 거래 들어왔죠. 그러고 한 달 쉬고 5개월 선, 신 것도 아니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60개월 선 뚫고 올라가는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예전 매물대를 빠이빠이 시켜놨어요. 저번 주에. 이렇게 4월 30일 마지막 주에 보면 4,225원 이 자리가 좀 지겹게 못 들었었는데 깔끔하게 뚫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4,500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난 4,500원대에서 놀 거야 라는 이런 지표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즉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죠. 딱 한 가지 부담감은 예전 고점인 이제 5,200원, 200원대인데 어제의 고점이 4,900원 찍었죠. 이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일봉에서 차근차근 소화해 나가고 있고 패턴이 자 우상향으로 쫙 뻗어 있다가 자 많이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쳐 2차 상승하고 있는 거죠. 2차 상승할 때 이 앞에 있는 이 4월 14일 생긴 변곡점은 뚫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거래량이 아쉽지만 이렇게 잘만 타고 올라가면 그냥 뚫어주고 주봉에서 추세가 쨍쨍하기 때문에 그렇죠. 월봉에서 60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순간 날아가면 자 6, 7천 원까지 짧게 잡아도 6천 원대까지는 가기 때문에 지금의 상한가 자리까지는 갑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한국매널티죠. 자 일봉의 패턴을 보시면 자, 웅진 싱크빅과 같은 패턴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가 돼요. 물론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여나고 다 똑같진 않지만 자, 보시게 되면 우상향을 유지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우상향. 주봉에서 패턴이 우선을 회복해서 이런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빵 때렸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0%가 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 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웅진 싱크빅이죠. 자, 똑같죠? 자,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80% 이상이면 투자해보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까지도 이렇게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오늘 몇 가지 정보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